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다. 수필입니다. 수필은 무슨 갈래? 교술 갈래? 뭘 적었니? 자신의 체험을 적고 거기에서 얻은 깨달음을 적은 글이야.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을의 탱자나무 한두 개가 지어져 있고는 했다.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자, 어린 시절 이렇게 했어. 그러면 과거의상이네. 과거의상 언제를? 윤년 시절을 해상하고 있습니다. 윤년 시절 해상이고, 의례 뭐 항상 당연히 이런 뜻이고요. 탱자나무가 옛날에는, 지금은 보기가 힘들지, 도시에는 탱자나무 쬐그맣고 노란 있잖아. 새끼 귤 같은 느낌? 근데 그 향기가 되게 좋아. 근데 딱딱하고 먹으면 아주 쉬워. 먹지는 못하는데, 근데 이제 그 가시가 굉장히 억세거든. 그래서 울타리로, 더둑 같은 게 침입 못하도록 이 집에 울타리로 많이 사용했어. 이 집에도 그랬나 봐. 이 마을이 이런 탱자나무가 많았나 봐. 그래서 탱자나무를 많이 갖고 놀았대요. 탱자가 좀 약간 땅땅해. 예,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었어. 내 손에서는 늘 탱자 냄새가 났었다. 크고 노랗게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먹는 건 잘 없어. 대부분 잘 못 먹어. 했지만, 자, 아이들은 먹지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들을 일없이 따다가 아무데나 던져놓고는 했다. 따다가지고 뭐, 그러니까 심심풀이로 탱자를 따는 거야. 아이들은 그냥 뭘 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도 아니고요. 심심풀이로 탱자를 따서 아무데나 던져놓고 놀기도 하고, 그 가시 갖고 친구들 놀리기도 하고 그랬던 거야.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는데, 그렇게 따도 탱자가 남아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요게 이제 옛날 자기 살던 옛 고향의 모습이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은 그런 마을이었던 거야. 지금도 고향하면 탱자나무에, 자, 고향하면 떠오르는 것이 탱자나무의 시큼한 맛, 미각 하고, 탱자나무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시각이지. 그리고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같은 것, 후각이지. 이런 걸로 고향을 먼저 떠오른대요. 고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니? 미각, 시각, 후각인 거야.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는 거지.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에 대한 기억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고, 기억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고,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 손바닥에 붙이고 코에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주던 놀이가 우리들 사이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자, 요거는 탱자를 이용한 놀이에 대한 추억이지. 탱자를 이용한 놀이에 대한 추억. 자그마한 소읍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놀이란 고작 그런 것, 탱자 갖고 노는 것. 마땅한 놀이가 없었던 거야. 마땅한 놀이가 없어가지고 탱자 갖고 놀았던 그런 것 뿐이었던 거야.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고 하는 것이 예사였는데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나 손이 퉁퉁 부었던 적이 있다. 자, 이것 때문에 가시에 박혀가지고 손이 퉁퉁 부은 거야. 그래서 가시에 대한 부정적 판단을 내리게 된 경험이야. 부정적 판단을 내리게 된 경험이고요.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찔레꽃, 장미꽃, 아카시아, 가시를 가진 꽃이나 나무들을 차례로 꼽아보았다. 그 가시들에는 아마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 버리기도 했다. 자, 가시, 탱자나무 가시로 인한 상처로 부정적 판단을 했던 거야. 부정적 판단을 내리게 되었던 거야.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내게 이제 가시에 대한 선입견을 좀 해소시켜 주시는 거야.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저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그런 나무에는 가시가 있는 거라고. 자, 가시는 뭐 하는 거라고?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있는 거라고. 그래서 가시가 있는 거라고. 가시는요, 생명체가 스스로를, 이 가시는 생명체가 스스로를 지키는 방어무기네. 방어무기고, 다른 나무들은요, 여기서부터 우리 발랄게 가시 대신 가시처럼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 냄새가 지독한 것도 있고 나뭇잎이 아주 져서 먹을 수 없거나 열매에 독성이 있는 것도 있고 모습이 아주 흉하게 생긴 것도 있고. 야, 쭉 뭐하니?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걸 나열했지, 그지? 자, 생명체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어무기의 예를 들고 있어요. 방어무기의 예가 냄새가 지독한 것, 아주 쓴 것, 독성이 있는 것, 모습이 흉한 것,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뭐가? 아버지께서는 요 문장이 어디에 와야 돼? 내게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와야 되지, 그지? 도치법이지. 순서 바뀌는 거 도치법. 자, 그래서 이렇게 가시는 널 찌르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야. 걔 탱자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거야. 이러면서 부정적 인식이 좀 바뀌게 됩니다. 이런 훈계 때문에 부정적 인식이 바뀌게 됨. 아버지의 가르침 이후 부정적 인식이 바뀌게 되고요. 바뀜.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스스로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가시가 탱자 열매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꽃을 보호하고 열매를 보호하기 위한 건데 꽃잎을 봤는데요,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한 거야. 바람에 흔들려 제 가시에 쓸렸으리라. 이렇게 하자가 추측을 했어요. 근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에 나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대요. 굉장히 역설적 상황이잖아.
자기를 지키기 위한 그 가시가 자기를 찌르다니 그런 역설적 상황에 슬픔을 느꼈대. 그걸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 소읍은 작은 마을이지, 작은 도시지, 작은 마을로 적을까? 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가고 있었다. 언제부턴가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자, 이제 유년기가 지난 거야. 유년기가 지나감.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어 단어장이 있대요. 이게 이제 학창 시절이지. 열심히 공부하던 중고등 시절이겠지. 그 다음에는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돌멩이가 때로는 술잔이 들려있곤 했다. 이거는 자, 좀 더 성장한 후겠지. 누군가를 위해 던지던 돌멩이는 뭐 학생 운동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지? 좀 더 성장한 후의 모습이고 대학생 때의 모습인 것 같아. 후의 모습이고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지만 그 후로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나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 이거는 이제 결혼 후 일상적인 모습이지. 그지? 결혼을 했네요. 결혼 후 일상적인 모습이고요. 더 많았다. 생활의 짐은 한 번도 더 가벼워진 적이 없으며 생활의 짐 이게 비유적 표현이지. 생활의 어려움, 고통을 갖다가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을 생활의 짐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했고요. 그러는 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내 속에 날카로운 가시. 이거는 인생에서 우리 순탄한 인생을 얻거든. 자, 어릴 때는 그냥 마냥 즐겁게 놀았는데 살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거야. 그게 가시로 인생에서 경험하는 고통이야. 경험하는 고통. 자라나기 시작했다.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또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 자라나는 가시를 발견하게 된다. 요게 자, 누구나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자, 누구나 경험을 일반화하는 거지. 자기의 경험을 일반화. 나뿐만 아니고 누구나 그렇다는 거야. 경험을 일반화하면서 다 이런 삶 속에서 고통을 가지게 된다. 마음속 가시를 갖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쉽게 뽑아낼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거 쉽게 뽑아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이 어려움을 쉽게 극복할 수 없다는 거야. 쉽게 뽑아낼 수 없는, 쉽게 극복할 수 없는 탱자나무 같은 것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을 뽑아내려고 몸부림치면 가시는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 삶의 고통은 피하려고 할수록 더 깊어진다는 거야. 깊어짐. 그 후로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는 것은 자, 추상적 개념 우리 뭐가 크고 작은 가시가 뭐야? 삶의 고통이지. 삶의 고통을 구체적 가시로 구체적으로 표현하였고 나를 키웠댔잖아. 그치? 이 삶의 고통을 겪으면서
정신적으로 성숙했다는 의미야. 아무리 행복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이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앞에 누구나 있다는 거. 삶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야. 삶의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얘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 장애가 삶의 고통, 가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이 가시가 되기도 하고, 원하는 재능이 없다는 것, 이게 가시가 되기도 하지, 그치? 가시가 되기도 한다. 자, 구체적인 가시의 예지, 구체적인 가시의 예를 열거 했지. 열거법, 그리고 예니까 예시 되겠지. 그리고 그 가시들 때문에 오래도록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이게 가시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지. 가시가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예로 있잖아. 로크레크라는 화가를 들었어. 로크레크는요, 화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신체적 장애가 가시였던 거야. 장애가 가시고, 자, 예를 들었고,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다리 한쪽이 짧았다고 한다.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비관해가지고 방탕한 생활 끝에 불우하게 생애를 마감했대요. 그러면 가시 부정적인 측면이지.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 다리가 불편한 것 때문에 엄청 훌륭한 그림을 남긴 거야. 그 다음, 그러나 그런 절망 속에서도 그렸던 그림들은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가시를 통해 이뤄낸 화가로서의 명성이야. 가시를 통해 이루어낸 화가로서의 명성이고요. 요거는 가시의 긍정적 측면이지. 비관해가지고 불우한 삶을 살긴 했지만 그래도 화가로서 훌륭한 그림을 남겼다는 거지. 내 다리 한쪽이 짧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는 말한 적이 있다. 요게 삶의 고통을, 삶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킨 거고, 그에게 있어서 가시는 바로 남들보다 약한 짧은 다리 한쪽, 이게 가시라고 이었던 것이다. 로크레크의 그림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 온 것이 오히려 존재를 들어 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곤 한다. 안 좋다고 생각했던 거, 그것 때문에 내 존재가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한다는 거야. 가시의 긍정적 역할이지. 가시의 긍정적 역할이고, 역할 첫 번째, 이런 가시 때문에 내가 발전과 성숙을 한다는 거야. 성숙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차피 뺄 수 없는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뺄 수 없어.
이 고통을 없앨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삶의 고통을 어떻게 하자고? 삶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자고.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지. 이게 글쓴이의 사고방식이야.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거, 사고방식. 고통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경우가 많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이 가시 때문에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가시가 있기 때문에 웃자라 버리는 건요. 그냥 키만 컸지 하나 좋지가 않은 거야.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거야. 쓸모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가시의 역할, 긍정적 역할. 두 번째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한다는 거야. 알게 함.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은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너무 아름답거나 또는 부유하거나 강하거나 재능 많은 것,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삶을 망가뜨린대요. 이건 다시 말하면,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름답고 부유하고 그러면 자기가 최고인 줄 아는 거야. 삶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줄 몰라요. 겸손한 자세로 대하지 않아서 이런 사람들은 삶을 겸손한 자세로 대하지 않아서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야. 불행해질 수 있음.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고통, 그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를 참으로 가시가 참으로 겸허하게 만들어줄 선물일 수 있다. 인생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야, 이게 역할 세 번째, 가시의 긍정적 역할 세 번째.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준다. 겸손하게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만들어줌. 그리고 뽑혀지기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뽑혔으면 하는 거, 그걸 갖다 더 깊이 안아래요.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역설적 인식이지. 없었으면 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더 깊이 안고 나아가라는 거야. 삶의 고통을 오히려 긍정적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야. 방향으로 이끌어감.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날, 어떤 날 삶의 고통으로 힘든 날, 삶의 고통으로 힘든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곤 한다. 야, 뭘 보면서 가시를 생각하면서 가시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가시의 의미를 생각하며 상처를 치유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게 상처를 주기 위한 거지만 꽃과 열매를 보호하는 거야. 이 삶의 고통이 나에게 지금 나를 힘들게 하지만 이게 나를 성숙시킬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치곤 하던 그때 내 삶에 이런 가시들이 도단아니라고 내가 살면서 이런 가시들,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이런 삶의 고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그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짐작조차 할 수 없었던 그때 그 평화롭던 윤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 그게 뭐야? 윤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다는 사실. 그럼 나도 어떻게 해요? 저 가시들이 생길 거라는 거. 저 가시들 때문에 고통을 받겠다는 거. 윤년 시기가 지나면 우리 어릴 때는 잘 힘든 거 잘 모르잖아, 그지? 근데 점점 걱정이 많아지잖아, 그지? 윤년 시기가 지나면 삶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임을 비유하는 거야. 비유.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 준 나무. 자,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으로 가르쳐 준 나무. 다시 말하면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요.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가시가 필요하다는 거야. 가시가. 그러니까 열매를 뭔가 성숙해지고 뭔가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삶의 고통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걸 탱자나무가 가르쳤다는 거야. 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잃어버려야 할 것은 뭘까요?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야. 삶에 대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지켜가야 할 것은 인생의 소중함과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 그러면서 나와 함께 좁은 나이트를 늘려가고 있을 탱자나무. 좁은 나이트를 늘려가고 있다는 거. 이거는 상처를 이겨내고 성장하는 거야. 상처를 이겨내고 성장하는 탱자나무. 눈앞에 그 짙푸른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이 내가 힘들 때 탱자나무 생각하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은 가라앉게 되는 것이다. 위로를 받는다는 거야. 위로를 받음.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나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들, 내가 나이를 먹는 만큼 탱자나무도 나이를 먹어가지고 굵어지는 거야. 자, 탱자나무도 나이가 들어 굵어진다는 거야. 굵어짐.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무어라 중얼거릴 것이다. 탱자나무 지나면 무어라 중얼거릴 것이래. 자, 탱자나무와 교감을 하는 거야. 탱자나무와 교감을 하고요. 교감. 그리고는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자,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는 뭘까요? 탱자 하나는 지나버린 유년 시절이야. 지나가버린 유년 시절.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는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우는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자, 여기도 도치법이지. 그지? 자, 만일 가시들 사이에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를 내게 허락해 준다면 생자 하나를 슬그머니 따서 주머니에 넣고 그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날 것이다. 이렇게 여기 뒤에 와야겠지. 그지? 자, 열매는, 가시는요, 꽃을 상하게도 하지만 열매를 맺게 하잖아. 그지? 꽃을 지킴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 내 마음의 상처, 이런 가시들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의미지. 경수필입니다. 경수필. 가볍게 쓴 수필이야. 수필은 무슨 갈래? 교술갈래, 서정적, 회상적, 그리고 자기 어릴 때 탱자나무 가시에 찔렸던 경험, 체험을 적은 것, 그리고 교훈적. 주제는 삶의 고통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고통이 있어야 사람이 성숙해진다. 인식의 변화와 깨달음을 적은 글이고, 그리고 가시라는 구체적 자연물에 빗대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탱자나무와 관련된 일상의 경험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교훈을 이끌어낸다. 이게 수필의 특징이야. 체험에서 교훈을 이끌어내는 거. 이게 수필의 특징이고, 소재의 의미, 탱자나무, 가시,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시를 사용했지. 예시의 방법을 활용했고, 예시 사용됐고, 도치법 사용됐고, 비유법도 사용됐다. 그지? 다양한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자, 글쓴이 경험. 자, 윤영기의 경험부터 적어볼게요. 탱자나무 가지고 놀았고, 가시에 찔려 손이 퉁퉁 부은 후 가시에 독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단정해버렸지. 그 탱자나무 가시는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인식이 전환됐지. 그지? 그래서 탱자 꽃잎이 또 스스로의 자기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고 슬픔을 느꼈지. 윤년기 이후에는 학창시절 성장기 이후 결혼생활을 겪으며 무거운 생활의 짐을 가지게 되었고, 이 생활의 짐 때문에 마음속에 날카로운 가시가 자라났고, 그리고 그 이후의 경험은 구체적인 삶 속에서 다양한 경험을 대상으로 하면서 탱자나무 가시와 관련된 실제 경험을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은 뭐야? 깨달음은 가시 같은 건 가시가 뭘 상징해? 삶의 고통이지. 고통이
나를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한다는 거. 성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깨닫고 가시 인생의 고통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숙할 수 있다는 것, 성숙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가시가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하며 사람들을 겸허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가시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고통에 대한 글쓴이의 성찰과 깨달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대상 가시지. 가시에 대해서 글쓴이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탱자나무와 로트레크의 삶에 나타난 가시의 의미. 탱자나무의 가시는 꽃과 열매를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지, 그지? 그리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하지, 그지? 스스로를 찌르기도 함. 로트레크의 가시는 자신을 괴롭게 했지. 괴롭게 하고 짧은 다리지, 그지? 삶을 혐오하게 만들었어. 그렇지만 삶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승화하여 많이 위대한 미술 작품 당겼지, 그지? 훌륭한 그림을 그리게 함. 가시의 긍정적인 측면을 노트레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자, 가시가 지닌 구체적인 예, 사람들이 지닌 가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것, 용모와 육체적인 장애를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가난한 환경을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원하는 재능이 없는 걸 원하는 재능이 없는 것을 가시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자,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어차피 가시 뺄 수 없어. 그렇다면 그것을 받아들이자고. 받아들이고 스스로 다스리면서 다스려 나가야 어떻게 다스리고 나가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지. 뽑혀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의 가시가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 이거 역설적 상황이지. 역설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내가 뽑아버리고 싶은 거. 그걸 더 깊이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자신의 약점이나 이게 가시지. 상처를 받아들이자. 그리고 잘 다스려서 발전시키자. 경험을 통해 이끌어낸 가시의 의미는 꽃과 열매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이에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로크레크의 가시는 자신을
괴롭게 하고 삶을 혐오하게 하기도 하지. 그렇지만 글은 가시 때문에 훌륭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삶의 고통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승화시켜서 훌륭한 그림을 남겼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시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가시는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다. 들어올리는 힘이 되고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알게 해준다.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준다. 자, 가시에 대한 글쓴이의 태도와 글쓴이가 추구하는 삶의 태도는 어차피 뺄 수 없는 가시. 삶의 가시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다스리자.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 뾰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아야 된다. 깊이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는 것이고, 자신의 약점이나 상처를 받아들이고 잘 다스려 삶을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고 문제 풀어보세요.